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악기가 있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런 악기들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도 직접 보기 힘든 이런 악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최고 존엄은 역시 피아노 이분이시죠. 악기의 황제라고 불리는 피아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피아노의 풀네임은 원래 피아노 포르테예요. 엄청나게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져서 아주 작은 소리부터 아주 큰 소리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어서 붙은 이름이죠. 건반악기 중에서도 타연악기인데 해머 액션으로 현을 때려서 울림통으로 공명시켜 소리를 증폭시킵니다. 피아노의 선배님 뻘이라고 할 수 있는 하프시코드나 클라비코드 등과는 다른 획기적인 작동 방식이에요. 하프시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요. 똑같이 건반을 누르지만 피아노처럼 해머가 현을 때리는 게 아니고 피크로 연주하는 기타처럼 현을 뜯어서 연주하는 발현악기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기타랑 비슷한 부분이 있죠. 바로크 시절까지는 건반악기의 메인스트림이었지만 구조상 강약 조절이 안 되고 표현할 수 있는 음량의 한계 때문에 피아노의 발명 이후로 밀려나서 지금은 거의 보기 힘든 악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악기예요. 클라비코드는 하프시코드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악기로 일단은 피아노와 같이 현을 때려서 소리를 내는 타연악기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지뢰식 장치가 달려있는 피아노에 비해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냥 건반을 누르면 피아노의 해머 역할을 하는 탄젠트라는 쇠 조각이 위로 올라와서 현을 때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 훨씬 직관적이죠. 하프시코드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강약의 조절도 가능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도 음량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상위 호환인 피아노가 등장하고 난 뒤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셈이죠. 피아노는 17세기 극후반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라는 이탈리아 발명가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이었던 메디치가의 악기 관리인 겸 악기 제작자였는데 라는 긴 이름을 가진 악기를 만들었고 그게 피아노의 원형이었죠. 물론 처음부터 현대의 피아노와 같은 완성도를 보이지는 못했고 건반도 54개뿐이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피아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들은 다 완성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피아노의 입지가 지금처럼 압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수많은 건반악기를 위한 곡을 쓴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도 초기 피아노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보였고 피아노를 위한 곡은 단 한 곡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잦은 개량을 통해 점점 발전해가던 피아노는 결국 모차르트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모차르트는 초반에는 거의 하프시코드를 위한 건반곡만을 작곡했지만 피아노를 접하고 난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피아노를 위한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죠. 그의 피아노 소나타 곡들은 클래식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들으면 아, 이 노래! 하고 알 정도로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쯤부터 피아노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그에 따라 하프시코드와 클라비코드는 완전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모차르트 바로 다음 시기의 대작곡가인 악성 베토벤은 평생 피아노만 사용해서 곡을 썼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시기의 피아노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페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오른쪽 무릎을 들어서 건반 밑에 대면 지금의 서스테인 페달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페달은 1780년대에 영국의 존 브로드우드가 고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피아노도 하프시코드처럼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위치가 반대였는데 피아노가 점점 더 보편적인 악기가 되면서 미관적인 이유로 인해서 지금처럼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 뒤로도 피아노는 인기 악기답게 여러 차례 진화를 해나갔는데 지금처럼 88개의 건반이 표준화가 된 건 1890년대입니다. 88개 이상의 건반을 지닌 피아노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건반을 더 늘리는 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람의 가청 주파수나 음악적인 요소들을 봤을 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고착화된 것 같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피아노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 콘솔형 피아노 이렇게 말이죠.
그랜드 피아노는 공연을 위해 제작되는 피아노로 소형인 베이비 그랜드부터 엄청나게 큰 콘서트 그랜드까지 여러가지 크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사이즈라고 해도 업라이트나 콘솔형 피아노보다 크기가 훨씬 크고 상판을 완전히 열 수 있습니다. 소리도 더 웅장하고 크죠.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서는 들여두기가 상당히 어렵고 보통 콘서트홀이나 전공생들이 많은 음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업라이트 피아노는 좀 더 피아노를 쉽게 접하고 가정에 보급시키기 위해 나온 것으로 그랜드 피아노의 엄청난 부피를 줄이기 위해 피아노의 현이 세로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upright인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작고 가벼우면서 조용하게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랜드 피아노보다는 훨씬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편의성에 치중하다 보니 타건감, 샘여림, 음색과 표현력 등 많은 부분이 그랜드 피아노를 따라갈 순 없죠. 특히 연타에 있어서는 심각한 취약점을 보이는데 그건 잠시 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콘솔형 피아노는 업라이트보다도 더 작습니다. 건반 뚜껑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형태이며 보면대는 위에 따로 있습니다. 업라이트보다도 가정에 두기 위한 편의성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많이 팔렸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성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요즘에는 잘 안 보이네요. 그랜드 피아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해머 액션과 현이 수평으로 누워있다는 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머가 현을 쳤을 때 중력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되돌아가서 빠른 연타의 연주를 할 때 훨씬 부드럽고 한계치가 높습니다. 반면 업라이트 피아노의 경우는 액션과 현이 세로로 서 있기 때문에 해머 자체의 무게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을 치고 나면 스프링을 사용해서 해머가 돌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빠른 속도의 연타를 연주할 때 흔히 말하는 건반이 씹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당 7번 정도가 한계치라고 하네요. 페달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아무래도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랜드 피아노의 페달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랜드 피아노는 왼쪽부터 각각 쉬프트, 소스테누토, 서스테인 페달로 이루어져 있고 업라이트는 소프트, 사일런트, 서스테인 페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비교해보죠. 그랜드 피아노의 쉬프트 페달을 밟게 되면 해머 액션 전체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음당 3개로 이루어져 있는 피아노의 현을 3개가 아니고 2개만 치게 돼요. 그래서 음량도 조금 작아지고 음색의 변화 또한 생기게 되죠. 조금 더 부드럽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업라이트의 소프트 페달은 밟게 되면 액션 자체가 현과 가깝게 돼서 해머가 현을 치는 거리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량이 작아지는 건 같지만 그랜드 피아노와는 다르게 타건감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래도 해머를 휘두르는 거리 자체가 줄어드니까 터치가 가벼워지겠죠? 가운데는 소스테누토 페달과 사일런트 페달입니다. 사일런트 페달은 익숙하시죠? 가정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소리를 확 죽여주는 페달입니다. 페달을 밟았을 때 이렇게 머플러가 현과 해머 사이에 놓이게 되면서 해머가 현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소리가 많이 작아지게 되고 음색도 많이 달라집니다. 소스테누토는 원래 악상 지시어 중에 하나인데 한 음 한 음을 깊이 눌러서 혹은 소리를 충분히 끌면서 음을 그대로 지니고 연주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의 소스테누토 페달은 건반을 누른 상태에서 밟게 되면 눌렀던 건반에 대한 음만 지속이 되게 됩니다. 밟았을 때 모든 음이 다 울리게 되는 서스테인 페달과는 차이가 있죠. 보통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라이트에는 이 기능을 빼고 사일런트 페달을 추가한 것 같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제일 오른쪽의 서스테인 페달은 그랜드와 업라이트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기능 자체는 똑같습니다.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울리게 해주는 역할이죠. 피아노에는 댐퍼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건 건반에서 손을 뗐을 때 해당 음도 같이 멈출 수 있도록 현의 울림을 정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서스테인 페달을 밟으면 이 댐퍼가 일제히 현에서 떨어지게 되고 건반에서 손을 떼도 현이 계속 울리게 되는 거죠. 이때 연주하지 않은 현들도 댐퍼가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공명되게 돼서 소리도 더 커지고 울림도 풍부해지게 됩니다.
지금의 피아노는 워낙 음악에서의 입지가 높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연주자, 작곡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피아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3명의 거장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은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인데요. 바흐는 비록 본인이 피아노를 위한 곡을 작곡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건반 악기의 가능성을 열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피아노와 관련된 인물을 논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건반 악기는 한 개의 음이 한 개의 건반과 1대1로 매치되는 특성상 미세한 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가 아주 약간의 움직임으로 세밀한 음의 차이를 구현해낼 수 있는 것과는 대비되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균율과 순정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흐는 엄청난 다작을 한 것으로도 유명한 작곡가지만 특히 평균율을 적용해서 작곡한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은 피아노의 구약성서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건반악기와 피아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천재의 대표주자이자 오만한 이미지 또한 가지고 있는 모차르트도 이 작품을 접한 뒤에 작곡의 기초를 다시 공부했다고 전해지며 특히 쇼팽은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의 24개 곡을 전부 외워서 칠 정도로 연습하고 자신의 전주곡도 바흐처럼 24개의 모든 조성으로 작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피아노에 구약성서가 있다면 신약성서도 있어야겠죠? 다음 인물은 바로 베토벤입니다. 베토벤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그 중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은 피아노 음악의 신약성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식 피아노를 좀 쳐봤던 분들은 아마 익숙하신 곡이 많을 거예요. 베토벤의 젊은 시절부터 말년까지 평생을 걸쳐 꾸준히 작곡되었던 곡들이라서 사실 이 피아노 소나타들만 감상해도 그의 전기, 중기, 후기에 걸친 음악적 변화와 깊이를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명작들이죠. 마지막으로 뽑은 인물은 쇼팽입니다. 피아노의 시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피아노에 대해 진심이었고 또 그에 맞게 인생 전부를 거의 대부분 피아노 곡만 작곡하는 데 쏟아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몇 안 되는 피아노 독주곡이 아닌 곡들 중에서도 피아노가 빠져있는 곡은 단 한 곡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얘기를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불협화음과 대담한 전조, 장식음들과 루바토 등등 그 당시의 클래식계에서 기피되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피아노 곡의 시류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만큼 모든 음악을 통틀어서라면 모를까 피아노에 관해서라면 충분히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는 위대한 음악가라고 생각합니다. 피아노의 수명은 몇백 년씩 이어 내려오기도 하는 바이올린 같은 악기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가 꾸준히 잘 됐을 경우에 사람의 수명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100년이 넘게 사용되는 피아노들도 있지만 그렇게 오래될 경우 악기 본연의 음색을 잃고 빈티지 스타일의 소리로 변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건반을 누르면 해당하는 음이 나오는 엄청나게 직관적인 악기로서 진입장벽은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범용성과 가능성을 가진 악기이니만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난이도가 가장 급격하게 올라가는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asy to learn, hard to master가 딱 어울리는 셈이죠. 하지만 어쨌든 입문이 어렵지 않고 일부 뉴에이지 같은 곡들은 금방 연주할 수 있도록 쉽고 편안하게 작곡된 곡들도 많이 있으니까 취미생활로 피아노 연주를 한번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